네, 전문가 토크. 오늘은 허희영 항공대 교수님과 함께 항공사, 신선항공사 진입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항공산업 조금 굉장히 이제 규제도 강하고 사실은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네. 정부의 시장 개입, 이제 언제나 뜨거운 주제 아닙니까? 이제 네.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정부와 시장 간의 이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항공 시장도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 문화,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규제를 푸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항공 규제의 어떤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항공 규제 역사가 조금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는지 좀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그 항공산업이 특수한 분야라고 하셨는데 네. 특수한 분야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작년으로 해서 연간 비행기 타는 그 여객 수가요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는 5천만 명 넘었고 20년 전에는 1,000만 명이었는데 딱 20년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로 보면은 평균 1년에 한 번, 2번 이상 타는 거죠. 대중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항공은 뭐 어떤 특수하거나 새로운 게 없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공산업은 그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비행기 타는 일이 얼마나 이게 위험이 따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그 동력 비행을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네. 얼마나 날았는지 아세요? 몇 분 동안? 한 100m 정도 이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6m 날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12초 동안. 12초 동안 해안가에서 12초 동안 36m 나른 게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을 한 거죠. 그 전에도 인간은 날았습니다. 연을 이용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동력을 이용해서 그 인간이 나른 거는 지상을 이탈한 거죠, 동력으로. 네. 그런데 아주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10여 년밖에 안 됐죠. 네. 그런데 어느 산업보다도 빠르게 갔습니다. 그동안 지금은 뭐 화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에서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면서 저는 이걸 역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팔자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하고 15년 후가 1918년인데 그때 미국에는 전체 그 노선망이 전기 항공 노선망이 깔립니다. 15년 만에 우편물을 다 이제 나르는 거죠. 네. 며칠씩 걸리던 그 철도로 나르던 거를 마차나 철도가 비행기가 되자는 거죠. 낮에는 비행기, 밤에는 기차. 그냥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타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또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큰 항공사가 어딘지 아세요?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노스웨스트. 이런 항공사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30년, 34년에 다 만들어져요. 굉장히 오래됐죠, 초기에. 그러니까 아주 바로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죠. 하늘에도 이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비행기 타실 때 뭐가 긴장하세요? 추락할까봐.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게 또 팔자예요. 1938년. 미국의 항공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규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안전에 대한 규제. 그리고서 거기 기구가 또 만듭니다. 민간항공위원회 정부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서 4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1978년이 됩니다. 또 1978년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가장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규제를 계속했죠. 안전에 대해서. 항공사 세우려면은 1월에 요건이 필요하다. 노선을 개설하려면 어느 노선에만 가라. 그 다음에 운임은 얼마만 받아라. 아, 그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부가 육성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했죠. 규정을 지켜서 경영도 해야 되고,
근데 78년 전후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때가 이제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입니다. 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가끔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몇 년째다. 그 40년간 정부가 규제했던 그 항공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풀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을 몇 년간 했는데 78년에는 카터 행정부에서 이제 올린 거를 미 의회가 뚝딱 그거를 통과시킵니다. 그게 이제 디레귤레이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규제 완화를. 예, 그게 이제 그 세계 민간 항공의 어떤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죠. 세계에서 가장 그 트래픽이 많은 노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하고 유럽 대서양 구간입니다. 아, 그 두. 그럼요. 거기에 항상 이제 주고받던 그 민간 그 항공사들이 이쪽은 규제가 풀리면서 그 서비스가 좋아지고 운임도 그때그때 이게 신축적으로 되고 경쟁을 하면 운임이 낮아지죠. 네. 근데 당시에 그 논쟁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규제 옹호론이라고 하는데 옹호론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도 있었어요. 이 규제가 풀릴 경우에는 사고가 늘어난다. 그게 지금도 예, 통용되죠. 사고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무분별하게 항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 오히려 저해야 된다. 예. 또 그 이윤이 안 나는 노선은 항공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니까 거기엔 취항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편익이 또 훼손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입장하고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관리들의 입장하고 약간 비슷해요. 네.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네. 근데 40년간 지속해왔던 규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이걸 시장 경쟁 체제라고 하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독점이윤이라는 게 생겨요. 독점이윤.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으로 손해도 보지만 이윤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독점이윤에 대한 폐단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 경쟁을 도입해서 고객 만족이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 이게 서비스 상품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여러 가지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제를 풀자는 쪽에서 이긴 거죠. 근데 그 제가 데이터를 당시에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책 작업 때문에 90년대 2000년 그때 제가 이 기가 막힌 데이터를 봤습니다. 과연 그 규제가 철폐되고 나서 10년간 미국의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보고서가 꽤 있더군요. 근데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역시 사고율입니다. 사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사고율이.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왜냐하면 거죠. 이제 정비를 줄인다든지 예.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서 예, 예. 사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높다라고 수 있죠. 생각하는데 실증은 다르다. 예, 운임도 생각보다 대중화되는 거죠. 경쟁이 붙었으니까 운임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공적인 조치였다. 규제 완화 조치는. 당시 78년에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고 5년 만에 규제 기구, 정부 기구도 없애버렸어요. 정부 기구까지. 예, 민간항공위원회 아까 38년에 만들었던 거를 네. 그 1985년에 아예 없앴습니다. 해체시켰습니다. 지금 그럼 자율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장 경쟁 체제로 무분별하게 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이 일어나고 했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고율이 왜 감소했느냐? 기술적인 면에서 항공 안전에 대한 규제, 운항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했던 겁니다. 기술적 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운항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갔는데 그게 바로 미국 항공연방국이라는 거죠. FAA. 그러니까 당시에 78년부터 이제 규제를 푸니까 유럽이 당연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항공사들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미국 항공사들을 타는 거죠. 유럽에서. 1년 만에 다 해체시켰습니다. 그냥 규제를 다 풀었죠. 유럽도. 따라간 거군요. 바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죠. 이 소비자들이 미국의 항공사를 탔을 때와 유럽의 항공사를 탔을 때의 그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그래서 유럽이 풀고 이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몇 년 안 걸렸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빠르게 몇 년 사이에 다 확산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상륙한 게 또 팔자입니다. 1988년. 1988년은 항공산업의 역사에서 독점 체제에서 경쟁으로 전환한 해입니다. 아시아나가 들어온. 금호아시아나가 들어왔죠. 당시에도 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 독점에서 금호아시아나 노태우 대통령 정부 시절이죠. 왜 금호아시아나에다가 그 제2밀항을 설립하느냐라고는 반발이 꽤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나 재계 뭐에서는 특혜일 수 있다. 왜 금호에다가 전라도 기업에다 줬느냐부터 또 지금 이건 국익 사업인데 대한항공도 외국에 나가서 국익을 걸고 경쟁하기 힘들어하는데 또 하나가 만들어지면 서로 싸울 거 아니냐. 출혈을 한다 우리끼리.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금호아시아나가 1988년에 생기고 취항을 시작하죠. 소비자들이 좋아졌겠습니까? 나빠졌겠습니까? 뭐 결과에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거대한 그 규제 완화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도달한 데는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뒤늦은 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또 세계적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요즘 그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근에는 그 이제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죠. 실제는 그게 어느 시장인지 아세요? LCC라고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 LCC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이제 한두 번 정도 타봤는데 일단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항공산업끼리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또 다른 업종하고도 또 경쟁하는 효과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수단끼리. 네,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저 LCC 어느 거 타보셨어요, 국내에서? 저는 제주항공. 제주항공. 네. 저도 몇 가지를 타봤는데. 뭐 비행기가 뭐 낡았다든가 뭐 그런 건 없죠. 네. 그 LCC라는 건 로코스트 캐리어인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이름을 저도 좀 처음에 잘못 불렀는데 저가항공이라고 불렀어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근데 로코스트는 저비용이죠, 저원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LCC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네, 그렇게. 비행기가 싸구려 항공사가 비행기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판매하는 그 상품이 싼 상품을 파는 거죠. 원가를 낮추어서. 근데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이 LCC 시장이 세계적으로 한 2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항공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세요?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그게 2005년이에요. 2005년. 네. 그러니까 200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LCC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항공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한 배경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그 세계적인 흐름에서 왜 저런 LCC가 등장했느냐? 그거는 결국은 규제가 풀리면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 스케줄은 좀 불리하더라도 좀 운임이 싼 것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엔 같았으면은 이런 가격대의 상품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어떤 네. 획기적인 그 뭐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 뭐 서비스 이런 걸 또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상품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민간 쪽이니까. 그래서 그 LCC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5개 되나요? 작년에 에어서울이 생겨서 6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주항공, 이스타,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많네요. 6개입니다. 기존의 항공사는 2개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정부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이거 뭐 10년 좀 지나고 보니까 2005년에 뭐 들어오더니만 이건 벌써 뭐 6개나 생겼냐. 이게 난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저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네, 그러니까 근데 무분별할 때 느낌이 역시 이거 비행기 타면 안전. 근데 안전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려면 아주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역시 잘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 기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수시 또 감독을 하고 그건 잘 되어 있습니다.
사고율은 우리나라의 항공기 사고율은 자동차 사고율보다 당연히 낮고. 당연히 더 몇 퍼센트인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퍼센트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사고율 자체는 낮은데 이 임팩트가 강하니까 전원 사망이라는 치명적이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요. 10만 회당 몇 건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뭐 1000회당 이런 게 아니고 10만의 비행당 10만 번의 이착륙 횟수당 거기도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 준사고가 있고 운항 장애. 사람이 죽었다. 이건 사고입니다.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었다. 준사고. 근데 사고 준사고는 아니었으나 정해진 매뉴얼에서 약간 벗어난 적이 있다. 그게 이제 운항장애입니다. 요즘 종종 나오는 게 대부분 운항장애예요. 땅콩항에도 운항장애 들어간. 그것도 운항장애죠. 회항이니까. 그렇죠. 땅콩 회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는 이제 사고는 아니고 준사고는 아니고 운항장애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고처럼 인식을 하죠. 그래서 사고율은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0.0000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우리 통계적으로는 제로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다만 사고가 났다면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좀 있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LCC 아까 업체들이 굉장히 그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신설 항공사 그렇습니다. 설립을 약간 좀 반려했죠. 예, 이제 요런 게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궁금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그 방향성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항공을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제 수행하고 하는 기관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항공 안전 비롯해서 많은 그 부서가 있는데 항공에 대해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기술적 규제냐 아니면 경제적 규제냐 그거에 대한 그 명확한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 국민들은 무엇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냐면 안전이거든요. 기술적 규제에 대한. 그렇죠. 기술적 규제는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항장애, 요만 운항장애라도 그건 엄격해야 돼요. 단 그 경제적인 규제, 시장에서 들어와서 시장에는 손을 내는 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거기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던 거기서 뭐 그 재무 능력이 없어서 퇴출이 되던 스스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서 또 기업이 부실화되고 파산을 하던 그것은 항공사들의 문제예요. 이번 LCC가 그런 문제였나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그 신설 사업 하겠다고 하는 항공사를 그것도 일종의 이제 LCC인데요. 네. 그걸 반려를 했어요. 근데 반려 사유를 보니까 반려 사유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사유를 보니까 세 개 가운데 항공 안전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하다. 그건 반려 사유가 되죠. 그렇죠. 그거는 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네. 근데 나머지 두 개가 그거는 규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우선 그 재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재무 능력. 지금은 150억 이상만 있으면 이제 법상에는 요건이 딱 명확해요. 납입자본금 150억, 항공기 세대. 그리고서 이제 그 사업 허가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면은 그다음에 운항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경락고는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운항 허가라고 그러거든요. 조종사, 정비사 뭐 이런. 예, 조종사는 몇 명 확보되어 있는.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번 해서 이제 비행기 띄워도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본적인 사업 면허를 냈어요. 납입자 본금도 냈더라고. 150억 납입하고 비행기도 뭐 계약 걸어서 계약 확인하고.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무 능력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너네 이거 했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냐. 몇 달 버틸 수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그 치킨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나와서 돈 얼마 가지고 하냐, 돈 얼마 마련됐냐, 뭐 한 6개월 적자에도 버틸 수 있냐, 너 농력 좀 통장 좀 보자 이러는 거랑 똑같죠. 그거는 지금 사드가 문제 아닙니까? 사드. 네.
사드 보복으로 해서 이미 이제 한 달은 안 됐지만 이미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요. 관광업계랑 똑같이 직격탄을 오히려 먼저 맞는 게 항공업계예요. 항공이죠. 안 오니까. 네, 심각하죠. 사스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그냥 뭐 그것은 확 주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저런 걸 견뎌낼 만큼 자금을 가지고서 항공사를 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항공 뭐 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분들한테 충고하고 싶은 게 납입자 원금 150 가지고 안 됩니다. 부도기 유동성을 가지고서 몇 개월이건 버티고 심지어는 1년, 2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재무 조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그 반려 사유로 들은 거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소비자라는 건 이제 항공사를 타는 승객들이죠. 네.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오.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게 좀 눈에 보니까 못할 것 같다. 그 항공권을 운임 요금을 내고 샀는데 그 고객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 더 강화해라.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그 사유를 세 가지를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들고 반려를 하는 사유를 보고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시대와 거꾸로 간다. 네. 거꾸로 간다. 지금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 네. 우리보다 뭐든 뭐 시장이 작죠. 대만의 항공사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17개가 있습니다. 17개나. 거기서 망하고 M&A가 일어나고 생겨나고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일본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도 28개가 있습니다. 28개. 네. 그러니까 그 항공사 28개, 17개는요, 크고 작은 항공사, 지역 항공사, 다 거기서 분화가 시장이 나누어져서 그 속에서 또 경쟁하고, 중국은 350개입니다. 중국은. 대한항공에 8개가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 LCC 시장이 이제 아시아가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어느 LCC가 제일 발달한 나라 어느 나라 같으세요? 말레이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입니다. 에어아시아가. 네, 에어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비행기 뭐 10대, 30대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게 보도가 되죠. 네. 거기는 100대, 200대 그렇게 합니다. 원가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똑같은 비행기입니다. 보잉의 뭐 320이나 뭐 에어버스 320이나 보잉 737 뭐 이런 것들인데 대량 발주를. 거기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큰 거죠. 그 LCC 시장이. 그 다음에 발달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네. 그러니까 그 1위, 2위 항공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사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LCC는 뒤늦게 생겼거든요. 그것도 2000년대 들어서. 대한항공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미국에는 원래 LCC가 제일 먼저 생긴 거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대한항공보다 뭐 2배나 많죠. 걔네는 국제선에 뜨지도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규제를 진입 규제를 오히려 막는 것보다는 열어놓고 거기서 경쟁을 할 때 국제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끼리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심각한 거는 외국의 항공사들입니다. 외국의 항공사들이 이제 한국에 자꾸 진입을 하죠. 특히 LCC들이. 네. 중국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중국은 지금 LCC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춘추항공이나 뭐 그 정도인데 중국이 이미 지금 중국의 항공사들은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요. 이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 싸니까. 네. 근데 중국이 거기에다 더 가격 파괴를 시켜버리면 크게 교란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변화하는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항공산업은. 그러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공급력을 늘리면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입을 막기보다는 더 열어놔서 그 창업은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 정부는 대신 미국이 다 그렇지만 규제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갖고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안입니다. 보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 편익도 높이고 국가적으로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LCC 항공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 집중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위 업체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심화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그렇게 난립됐다고 또 보긴 어렵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M&A라든지. 그게 이제 항공 산업에서는 미국의 케이스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요. 저는 이제 항공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아까 규제 완화법이 통과되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서 한 10년 지나면서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과연 우려했던 대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 90년대 들면서 우리 항공사를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로코스트 캐리어 할 때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많은 그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거기서 경쟁을 하고 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종전에 있던 그 캐리어들, 메이저 캐리어들이 시장 전체의 집중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메가 캐리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그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주로 이제 인수합병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사실은 뭐 통신, 자동차 우리나라의 다 과점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산업이나 아주 치열한 경쟁을 지나고 나면 금융도 그렇고요. 보면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커지고 초기에 진입했던 회사들은 사실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이 자꾸 형성이 되는데 지금 그거를 미리 그럴 예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실제로 아마 이제 항공 시장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글로벌 세계가 시장이죠. 오픈되어 있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고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뭐 어떤 항공사도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카이팀이라든지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제휴그룹. 그렇게 좀 봐야 되니까 예. 시장 규모 자체를 좀 저희가 다시 볼 필요도 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LCC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국내도 이미 뭐 55%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선, 국제선도 30% 진입했는데 LCC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하는데 국내에서 시장을 가지고 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 싸웁니다. 해외에서 파트너십을 잡아요. 그러니까 에어아시아하고도 손잡을 수도 있고 외국의 항공사들하고 제휴를 합니다. 얼라이언스를. 그러면서 우리의 그 항공 어떤 역량이 해외 시장을 자꾸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뭐 공급을 늘려나간다고 해서 내부에서 싸우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이제 기술적 규제하고는 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성공 가능성까지 정부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과도한 규제입니다. 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구분하는 것이 좀 가장 먼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오늘 전문가 토크 한국항공대 허희연 교수님과 함께 신선항공사 진입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